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보객이 27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맞습니다.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또는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7일이 아니고 10일이죠. 10일.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7일 해서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고용인, 직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그리고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등록할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어야 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만자 틀렸네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 즉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고요. 다만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다만 간판을 달면은 그 3번에 있는 것처럼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인식할 수 있는 거기에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연락처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연락처는 표기 안 해도 되고요. 만약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작성인데요. 이번 문제 다 좋으네요. 전부 다 실제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죠.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협회가 시도지사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X로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이다. 물론 반드시 사본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됩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죠. 그래서 5년 보존하는 게 4개, 3년 보존해야 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3번 거래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 필요직계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X죠. 계약서 필요직계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를 했죠.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약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 금액 그 다음에 물건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또는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가지가 필요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분사무소 소속공인계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계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주된 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되겠죠. 물론 개인이면 개인개업공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계사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계사가 없으면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및 날인 안 해도 됩니다. 소속공인계사가 중개사무소에 10명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10명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계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